커지는 가능성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황우여, 전당대회 6말 7초 물리적으로 어렵다. 황우여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여는 시기 6말 7초, 6월 말 7월 초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6월 말 7월 초 얘기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그 당원 당규상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그럼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아, 물리적으로 어렵다. 네,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네, 지금 들으셨죠? 물리적으로 6말 7초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6말 7초가 아니면 그럼 언제 하는 겁니까? 궁금하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합니다. 서로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기 아니면 하더라도 8월이 넘어가지 않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말 7초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민주당이 8월에 하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같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황우여 위원장이 괜히 어당팔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입니다. 지금 보면 결국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보더라도 얼마나 무기력해 보였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결국 불출마했습니다마는 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내 선출을 한 차례 연기함으로써 겨우 성사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해 보이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관리용으로 브릿지만 놔서 바로 6말 7초에 치러서 대표 뽑는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6말 7초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네. 또 뒤로 가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얼마큼 해줄지에 대해서 황우려 위원장과 그 비대위원과 그 지도부가 판단해 줘야 되고, 네. 두 번째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지 또한 한번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 다음에 8월 전대로 가는 건 그거는 이른바 혁신에 대한 어떤 요구도 수렴하는 그런 비대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 중립, 말하자면은 전당대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물리적 시간만 어려워서 뒤로 연기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컨벤션 효과와 그다음에 주목도 이런 걸 함께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타당한 생각인데,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혹은 뭐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광로 전대를 만들어 줘야 지금 황우려 위원장의 말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본다면 지금 더더군다나 혁신하지도 않고 어렵다는 국민의힘이 더 지리멸렬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완된 8월 전대라면은 저는 황우려 비대위가 오히려 평가받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직접 들은 이 인터뷰 내용은 6말 7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였었고요. 두 번째,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얘기한 건 그때쯤이 전략상으로 좀 좋지 않겠습니까? 컨벤션 효과를 생각해서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석 위원님. 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정말 40일이 걸리는 게 맞는 것이냐? 정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안이 더 크기 때문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당원 당규상 4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일찍 치를 수 있으면 치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당의 안정화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6말 7초라고 하면 사실 한 달, 두 달 정도만 당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에 당대표를 뽑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등판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당대표 선거가 되어야 네. 결국 국민의힘의 이런 흥행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좀 더 뒤로 이 딜레이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하고 뭔가 정말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전당대회가 좀 뒤로 밀리게 되면 다음 기사 보죠. 여당 전당대회 한 달 이상 연기 시간 먼 한동훈입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등판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공부하고 성찰한 뒤에 돌아오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의 측근에게 혹시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걸 요청한다고 수용될 그런 현안은 아니지만 지금 물리적인 시간상 그리고 민주당과의 스케줄 조율상 7말 8초로 연계가 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공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버는 것이고 그러면 너무 조기 등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책임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희석된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변수가 또 하나 생겼다. 그리고 등판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이 부분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주변에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달라고 얘기했다라는 주장은 심평 변호사가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반박을 했었던 바도 있긴 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도 좀 이어서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초 유력 한동훈 재등판 여지 커졌다. 똑같은 얘기죠. 시간 벌었다, 재등판 여지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말, 결론은 지금 시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 위에서 도우면서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 시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하냐. 네. 여기저기 지금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볼까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근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한 음식점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비 오는 날 방문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가게 입장에서 이 식당에서 직접 올린 사진입니다. 한동훈 의원 좀 캐주얼하게 입고 지금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한식당, 칼국수를 하는 뭐 그런 식당인데 이걸 보면 차재원 교수님, 사실 뭐 그 이전에 사람들 만나고 때 만찬, 중식당에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옷도 굉장히 캐주얼하고요. 칼국수를 지금 먹었습니다. 그럼 그냥 집 앞에 밥 먹으러 나오는 정도까지 뭔가 바깥 활동을 시작을 이젠 재개를 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이걸 갖다가 언론 용어로 정치적 기지개를 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뭐 지금 뭐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식당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정치적 뜻이 없다고 하면 뭐 와서 좀 사진 찍어달라 해도 제가 지금 자숙 중이니까 좀 뭐 조금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은 나름대로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당직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자주 보자 이 이야기하면서 정기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직 그 당대표가 당직자들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네. 한국의 정치 관행상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이야기는 본인이 아마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서 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자신을 감을 애둘러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뭐 지금 황우여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늦춤으로써 네. 시간을 준 측면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놓으면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놓으면 한동훈 놓으면 땡큐다고 그랬는데 네.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조나땡 하지 않을까.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그 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한동훈 특검법하고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주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상당히 뭐 적대적 공생관계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서로 땡큐인 상황이다.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지금 아까 말씀 표현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기지개를 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혼자 칼국수 먹으러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편한 누군가를 만나서 먹으러 간 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최수영 의원님, 같이 칼국수 한 그릇 하자라고 만날 만한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도대체 누구랑 같이 먹었나? 혼자 먹었나?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저도 뭐 저렇게 사진 혼자 찍으니까 누구랑 만난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한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칼국수 잘 어울리는 조합 아닙니까? 네. 그 장소 선택도 사실 정치인이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TPO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그다음에 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은 아주 대중적인 식당에 그리고 편안한 차림으로 가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노출하는 요 전략은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저 너무 이렇게 컨설턴트적 측면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준비되고 기획된 발걸음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보면은 그 사무처 직원들과 경호팀과의 네. 만남들, 그다음 바로 낙선한 사람들과의 위로 통화 이런 순차적인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 약간의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재기하려는 그 스텝과 거의 일정한 궤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다시 한 달이 채 지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시점부터 복귀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세 가지. 명분, 타이밍, 세력이 항상 존재돼야 합니다. 명분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다음에 타이밍의 시점은 언제로 볼 건지, 네. 그리고 나의 당내 세력의 우군화는 어느 정도로 자기가 예측해놓고 복귀할 건지 이 세 가지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마지막 변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일 겁니다. 지지율의 진폭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시점은 아마 굉장히 정밀하게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말씀은 TPO에 맞는 그 TPO에 맞춘 그런 등장 상황이 중요한데 마치 법무부 장관 때 예술의 전당에 등장했을 때처럼 비 오는 날 칼국수집에 등장 아니냐 지금 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동석 의원님. 네.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행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 일단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제 거부했다,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식사 자리를 통해서 당정 관계, 개인 간의 그런 불신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결국 당권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과의 네. 그런 접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래야 더 큰 정치인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한동훈 등판설에 있어서 지금 뭐 시간을 벌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당권 주자들이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지지율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번 것은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네. 이런 후보들에게 더욱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도 지금 접근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당심으로 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1위인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하면 1등보다는 2, 3, 4, 5등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밥자리 갈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윤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일 텐데 그거 빨리 해결하십시오라는 조언을 같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칼국수를 먹었죠. 칼국수 먹었는데 칼국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냐? 저희 MBN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곧 이상민 의원을 이번 주 안에는 만날 거다라는 얘기가 저희 MBN 취재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처음에 비대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같이 치른 당직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영입한 인사기도 하고 낙선자기도 하죠. 낙선자와의 식사 자리도 곧 가질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상민 의원과 식사를 한다는 게 이상민 의원이 전에 뭐라고 했냐. 내 전화 안 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끝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은 혹시 나누셨습니까? 한두 번 통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뉴스에 보니까 예. 그 대통령과의 오찬을 건강상의 이유로 미뤘다고 그랬지 미뤘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뉴스 듣고 제가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예. 안 받고 아, 응답도 안 하고. 예. 아, 그 위에 콜백 안 왔다. 예. 예. 왜 그러지? 전당대회 나가는 건 반대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게 아닌가? 삐쳤나? 아, 네. 예. 그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예.
네, 이상민 의원. 내가 전대 나가지 말라 그래서 삐졌나? 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이에요 라고 뒤에 붙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따로 연락을 안 받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유, 이게 힘든 이 선거 치르셨는데 제가 일찍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식사 자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서가 아까 제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차재현 교수님 네. 아까 기지개 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서가 비대위원들 만나고 예. 당직자들 만나고 예. 낙선자 만나고 예. 이게 사실 여의도의 어떤 공식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차기 전당대회에 아마 출마를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동안 지난 자신이 그러니까 정치에 몸을 담았던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과 특별한 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 인연을 아마 상당히 아까 뭐 우리 최소영 의원 말씀하신 거 세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같이 했던 분들을 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우구나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발적으로 일종의 여건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사실 뭐 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도 외연 확장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충청권에 따라 사실은 또 5선이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하고도 곧 만날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본인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영입을 했던 분들에게 좀 섭섭하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당권을 도모하는 그런 상까지 가고 있고 특히 본인이 나름대로는 여론의 안테나를 상당히 높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은국 씨 같은 경우가 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도 못 받았다니까 그 네.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테나를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런 기사, 뉴스에도 안테나를 굉장히 세우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게 이거는 무조건 전당대회 나갈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죠. 뭔가 지금 전당대회도 지금 연기가 되고 시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돕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뭐 다른 해석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혹자는 시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돕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간 말고 이 사람이 돕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요. 황우엽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네. 입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죠. 당무라는 것이요. 네. 지금 이거 특정인 염두에 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둘 수 없죠. 전당대회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원내대표도 안 뽑혔잖아요. 라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특정인,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지만 흘러가는 모습이 약간 이거 너무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더해서 사실 최수영 의원님. 네.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9월로 전당대회 연계해달라고 했잖아요. 내 말 맞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거듭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그때랑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한동훈 이 황우려 위원장의 워딩을 좀 보면은 네. 약간 좀 보면 좀 갈래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심판론을 꺼내드는 데 있다고 본다. 오히려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고 영입인사들을 진보적 영입인사들 너무 많이 끌어들어와서 정체성이 약화돼서 오히려 집도끼도 산토끼도 다 놓친 측면이 있다 얘기했어요. 이건 네. 한동훈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고 돌직구를 날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된 사람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이 얘기 즉 보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번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가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시기를 벌어주려는 알리바이용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다면 그런 속내라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 어떤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 출마를 열어준다? 그건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우려 네.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어당팔이잖아요. 네. 그렇게 아마 노련하게 지금 양쪽에 다 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대 룰에 대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대 룰 개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여지를 열어놓고 가다가 네. 결국 중요한 건 전대 룰이다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한동훈 위원장도
예를 국민의 30%가 정도 참여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명분으로 등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황우여 위원장의 저 말들이 네. 굉장히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것 같지만 대단히 지금 전당대회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조들을 하나하나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살짝 결이 다른 상황과 얘기를 같이 내놓고 있다. 명분 쌓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만 이거 특정인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도 그런 질문이 사무실로 본인한테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요.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총선 백서 최종 페이지에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한 명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 쓰는 건 아닙니다. 또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총선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진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훈 당선이 지금 이 총선 백서 TF 팀장을 맡았죠. 근데 관련해서 자꾸 질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데 대답하는 와중에 들으셨나요? 특정인, 한숨을 쉬었어요. 장윤비 변호사님. 네. 한숨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부담감을 표출한 것 같은데요. 백서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뭐 면담까지 하겠다. 대통령도 필요하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총선의 책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총선을 원톱 체제로 다른 어떤 보조장치 없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얼굴로 치렀던 선거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렇다면 그거의 공과 가를 이제 가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과가 컸다고 해야 되겠죠. 어떤 정치 슬로건, 운동권 심판론부터 꺼내든 것 국민들 마음 울리지 못했습니다. 민생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 없었습니다. 뭐 대통령께 폴더 인사를 하는 게 또 총선 국면에서 펼쳐지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을 다 종합했을 때 아마 이 백서에는 많은 양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실책들 그리고 실수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현명함이 담길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이 백서가 정조준하는 건 의도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전당대회가 연기되는 그 포인트 더해서 총선 백서가 언제쯤 나오느냐도 굉장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